예, 올라온 기념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자, 자리 종자 사부님께 대해 경례.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둘째 주지요. 12월 14일 토요일 날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금방 가지요? 네. 일주일 금방 하고 자,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또 들어볼까요? 한 주 동안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드리고 한 주 어떻게 지냈는가요? 네, 이번 주는 쪽을 팔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이 앞에서 팔까 하다가 장날에 맞춰서 은양 시장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팔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큰 소리를 좀 치고 가야 되겠는 용기가 없어서 큰 소리를 좀 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뭐 하려고 그러나 쪽을 좀 팔고 가겠습니다. 쪽을 큰 소리를 해서 팔았더만은 엄청 재밌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몇 번 팔았는가요? 5번 팔았습니다. 떠리미 하고 왔는가요? 예? 떠리미를 하고 왔는가요? 떨림이가 뭔지. 바구니 하나도 안 나가놓고 떨이요.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신불기공에서 그 공부를 하는데 아직 그 쪽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해가지고 내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이제 쪽을 팔러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한번 팔아보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 연륜이 있는 그 할머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제 먼저 가서 김치를 먼저 사드렸죠. 사드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통로길인데 거기서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숙제고 하는데 그 이제 나오면서 생각이 드는 게 이 쪽을 파는 게 좀 머뭇거리기도 솔직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이 정도 하나도 못 해갖고 뭐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창피함이란 게 그 쪽팔림이란 게 나의 그 분별로 관념으로 그것도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쪽팔림을 모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되지. 그런 것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면 이제 그런 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사부님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짧지만. 쪽을 파고 나니까 공부하니 어떻던가요? 예. 쪽을 파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요? 그리고 그 수행은 이제 항상 하던 식으로 그렇게 산으로 가서 여기 수련원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수련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사부님께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옴 공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반들한테 오면은 이제 각자의 이제 스타일이 있지만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주어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자기 색깔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식대로 하지만은 새로운 도반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거 하고 옴을 할 때 저음으로 물론 저도 이제 저음으로도 하고 조금 높은 단계로도 하고 높은 더 이제 세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는데 저한테 목소리하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만의 맞는 그런 그 음색의 색깔이 높낮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의 요지는 그 동굴에서 울리는 도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굴에서 울리는 그 소리처럼 혀를 조금 말아가지고 소리를 내면 비슷하게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거든요. 원칙이고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소리 자연적으로 그렇게 익어가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뭐 합창 가거나 이런 단체 노래 볼 때도 똑같은 색을 내라 그러거든요. 합창은 자기 특유의 목소리 내면 안 되듯이 이 수익도 항상 똑같은 평음 내줘야 그게 데이터화되고 누구든지 전달하기 쉬워요. 자기만의 특색으로 계속 이거를 전달하게 되면 듣는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자로 그냥 옴 일자, 정, 중음, 고 3단계 있으니까 옴이
그 일자로 쭉쭉쭉 뻗어봐야 자기 숨결 길이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소리 자연적으로 소리가 맑고 깨끗하면서 울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부러 합창단에서 일부러 그 바이브레이션을 주지 말아 하거든요. 주게도 아아아아아아 이러면 그게 딱 튀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일자로 아오 내 지르면서 자기 소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파동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자기 숨결이 거칠다 가늘다 숨이 차다 일정하지 않다 파동이 튄다 안 튄다 그걸 자기를 서서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신경 써서.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성장에 따라서 산소에 따라서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쭉 끌어가면서 점으로 없을 정도로 고역이 그게 튀게 해버리면 이게 진동이 튀기 때문에 고역 끝이 갈수록 점점 어려져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 좋고 나머지 자기가 이제 그게 소리가 완전히 있고 숨결을 잡았을 때는 자기의 개성, 자기의 창법에는 쓸 수 있고 전체 수업에는 항상 일자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기 쉽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쪽을 잘 팔아서 다행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한번. 저는 그 천인지 구간의 3인 쪽이 에너지가 지난번에 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깨가 늘 긴장되어 있는 어깨가 그 조금씩 릴렉스가 되면서 기천부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였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쪽을 한 10년 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태백산에 올라가가지고 요가 매트 들고 3,000배를 했는데 그날 엄청 등산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완전히 사이비 종교인으로 저한테 막 이상한 질문도 막 하는데 그 3,000배를 다 하고 나서 느낌이 완전히 그 인간 중생의 완전히 알몸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알몸의 그 수치함이랄까 그 전에 그냥 내 모든 알몸을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오픈했다는 느낌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 맑은 하늘이 새카맣게 비구름이 치면서 막 비가 억수로 내리치는 것 같은 거예요. 딱 숙소에 도착했는데 비가 쫙 그치는 거예요. 좀 신기한 체험했었어요 그때. 그때 쪽을 다 팔 게 없지요? 그러고 나서는 또 지금은 새삼 또 약간 멋쩍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안 팔았다 이 말이네. 이 판걸로 하고. 예. 자,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예, 잘 지냈습니다. 저는 하여튼 지난주 그 영상을 보고 쪽을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 평소에는 그 이제 공원에 가면은 사람이 있든 말든 이렇게 기청무도 추고 그렇게 자주 하는데 그때 쪽을 팔고 오라 하시니까 얘기를 듣는 순간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참 솔직히 못하고 왔습니다. 못하고 왔고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처음에는 좀 부담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못하고 가면 또 사부님한테 무슨 말을 하지 하면 이런 부담을 가졌는데 나중에 못하고 갈 수도 있지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는 제가 이렇게 좀 위안을 이렇게 제 위안을 하고 왔습니다. 스스로가 뻔뻔하면 극치를 자랑하네요. 또 이래 한번 또 이렇게 나중에 숙제로 또 두고 한번 또 도전을 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영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도반님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 시청자 도반님들도 행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쪽을 팔아야 그때부터 또 새로운 자아가 또 탄생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기회 되면 쪽 한번 팔아보세요. 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호흡을 아까 우리 김준호 도반님 말씀하실 때 호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온공명을 할 때에 이렇게 소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온공명의 길이가 좀 더 길게 나가고 이 가슴 중심으로 하면은
온공명의 길이가 이제 좀 짧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코에 이렇게 입에 손을 이래 오음하면서 손을 대보면은 가슴에 좀 의식을 하고 오음할 때는 이제 그 공기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냥 소리로만 할 때 소리를 조금 그 소리 중심으로 좀 할 때는 이렇게 공기가 좀 덜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온공명을 할 때에 이렇게 좀 더 호흡이 많이 나가면서 이렇게 가슴에 의식을 하고 하는 어떤 소리로 내는 게 좀 적절한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이제 소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좀 소리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한지. 온공명 원래 배에 울리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이 배에 울리면서 우리가 쉽게 뭐 단전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덜 숨을 들이쉬면 밑에까지 쭉 내려와야 돼요. 그 폐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폐에서 1단, 2단 딱 단전 내려오면 이걸 배에서 진동한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진동. 목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입에서 나오거나 가슴 나오지 말고 이 배에서 하는 끌어오르는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 내쉬면서 하면서 이걸 내쉬면서 복압에 의해서 소리 나와야 돼요. 여기 소리 올라와야 돼요. 소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는 건 목이고 하는 건 가서 그 다음에 밑에서 하는 건 이게 통이 돼가지고 이게 울림통 큰 대나무 통처럼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할 때는. 그러면 여기서 하면 몸 전체에 울림이 와야 돼요. 목에서 이거는 울림이 없고 전체 몸 전체 세포가 다 울린다는 생각으로 오음을 때려야 되고 그다음 2단계, 3단계가 가면 더 진동이 강하게 와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할 때 이 몸에 진동이 파동이 느껴지는가 안 느껴지는가 그걸 감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하는 것보다 호흡은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세포에 진동을 얼마큼 많이 주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통에서 피리 통해서 그냥 울림이 나오도록 도라면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가슴도 하게 되면 얕은 호흡이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고요히 그냥 툭 떨어뜨려야 돼요. 밑에까지 쑥 떨어뜨려서 여기서 울리면서 쭉 올라와야 그것이 공명이 일어난다. 소리 연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명과 파동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공명, 속에서 일어나는 공명, 그 다음에 거기다 파동을 주는 거거든요. 소리에다가. 그걸 이제 착각하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주는 게 파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면 파동 일어나요. 속에서 울림과 파동이 동시에 나거든요. 그래 돼야 소련이 제대로 된다. 이해됐죠? 예, 우리 유기동 선생님 어떻게 지냈는가? 유기동 선생님 지난번에 목소리 작게가 제가 음량을 500배 올렸어요. 500배 올렸어 음량을. 목소리요? 네, 적게 해가지고. 일단 숙제는 못했습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정말 일생일대 큰 행사인데 이거 시시하게 하면 안 되겠다.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저기 선안공원이라고 아주 울산 시민들이 다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집사람 대동해가지고 증거 자료도 한번 찍고 기천부까지 찍고 한번 제대로 한번 내일 제 사람 많이 오는 날 하려고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그러듯한 핑계를 대면서 숙제는 안 해왔는데 안 해온 건 안 한 거지. 지난주에 허락한데 왜 엄청 싫어하나. 한 주 소리는 어떻게 됐는가요? 예, 저는 사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여기서 신불기공 12가지의 그 과목 모두 하나하나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데 그것의 어떤 소득 어떤 내공의 어떤 증강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기획 단전 이런 데다가 의식을 두는 거 거기다 관심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사고 방식이 변하면서 그러니까 내 자신을 관찰을 하면서 내 주위의 환경이 얼만큼 틀려지고 내가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면서 내 자신을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방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그게 올바르게 이제 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수행 하나하나에 더 열중을 해라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명경수를 하면 되거든요. 명경수를. 예. 명경을 보고 끝을 질문 던지고 답하고 질문 던지고 답하면 빨리 그런 정리가 돼요. 네. 그 명경수를 하면서 호흡은 그냥 편안한 복식호흡으로 그냥 들숨 날숨 편안하게 의식하지 말고 호흡은 의식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고 계속 명경을 보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또 대답하는 내가 있고 또 질문 던지는 내가 있고 그런데 본인은 제3자 심판으로 지켜봐야 돼요. 이해되지요? 네네. 예, 질문 던지고 답하는 사람, 또 질문 던진 사람, 답하는 사람, 본인은 제3자에서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는 기록자, 계속 기록해야 돼요, 본인은. 그 질문 던지는 걸 상대가 또 어떻게 답하는가, 또 상대가 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상대가 또 어떻게 답하는가,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은 어떻게 답하는가, 거울 밖에 있는 도반은 어떻게 질문 던지는가, 그럼 본인은 거기서 지켜보는 거야. 저 질문을 왜 던질까? 저렇게 대답하네. 저 사람 또 이렇게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이 이렇게 질문 던지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답하네. 하면서 본인이 계속 답하면서 본인은 그걸 속기로 적어야 돼요, 계속. 그렇죠. 그럼 한참 그 수행하다 보면 대답이 나오고. 예, 나옵니다. 그럼 모든 의문과 의심과 궁금증은 굉장히 빨리 해소되면서 자아를 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것도 그런 단계가 온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안 돼요. 그나마 정자해가지고 앉을 수 있는 건기가 있고 호흡도 안정되었고 천부경도 올림으로 세포가 어느 정도 반응이 있고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항상 이게 마음 가는 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기초는 의미 다 있으니까 그 중에 자기가 마음이 딱 할 때 그걸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딱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항상 서성은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이 가장 큰 서성이다. 가장 변하지 않고 오래 가요. 본인이 변하면 그 도반도 변해. 근데 본인이 안 변하면 절대 그 도반은 자기 본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반님과 항상 진지하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도담을 나누어라. 그 도담 나누는 둘을 지켜봐라. 예. 그러면 거기서 밤새 이야기하고 본인은 항상 그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본인이 뒤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성공한 거예요. 거울 속의 도반이 먼저 일어나고 난 후에 내가 그 후에 일어나야만이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공부가 숙성됐다. 예. 그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본인은 좀 뭐 힘이 남아가지고 어디 쓸지 모르는데 건대로 힘을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미조 선생님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요지에 그 기청호를 조금 집중해서 했거든요. 예전에 기청호 추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하면서 조금 호흡이랑 그 음악이랑 그걸 좀 맞춰서 갈 수 있게끔 거기 한번 해봤고, 그리고 제가 호흡하면서 간천 호흡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 간천 호흡할 때 그 백회에서부터 해음을 해가지고 다시 백회로 돌아가는 그 부분에 호흡을 한 호흡으로 다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단은 들숨에 자수정 밑에 있는 그 수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올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백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자수정 그 수기를 끌어 올리면서 뒤쪽으로 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나가는 건지 그걸 좀. 관천호흡은 이제 앞에 대주천을 했기 때문에 대주천호흡과 천지 구간을 했기 때문에 관천은 직선이거든요. 천지 구간이 좀 더 세심화된 건데 관천하면 덜숨 때 회음에서 끌어올려가지고 100kg 뻥 올리고 그 다음 다시 날숨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덜숨에 한번 올라오고 날숨에 한번 내려오고 다시 올라올 때 다시 덜숨 올라가서 덜숨에서 계속 올리고 내려올 때 날숨에 내려와야 돼요. 날숨에.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자동 호흡이 되면 저절로 관통하거든요. 그때 덜숨에 동맥으로 돌리거나 인맥으로 돌리면 안 돼요. 바로 직으로 올라야 돼요. 단전에서 바로 올라야 돼요. 단전에서 손가락으로 바로 올라야 돼요. 그래서 천백송 단해지 돼 있잖아요. 6자로 줄어들잖아요.
전지 구간에서 9자에서 12, 그 다음에 대주천 12관, 그 다음에 다시 6자로 1100송 단회지 6자로 줄들거든요. 그러니까 6개만 계속 외워야 돼요. 6개만. 계속 외우면 자동은 아주 오토가 돼요. 자동. 그러니까 1100송 단회지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관천호흡이 나중에 의식하지 않아도 불기운과 물기운이 서로 교차하면서 성화체를 자극시키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조금 팔았지요? 조금 2년 전에 팔아. 2년 전에 팔았어요. 쪽 팔 게 없는가 봐요, 이제. 예. 자, 한 주 어떻게 지냈는가요? 예, 이번 주는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항상 하던 대로 운전하면서 손광 지르고 산책하면서 그냥 천 구경하고 이렇게 침모하고 비청하고 항상 하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낮잠을 또 잤는가요? 낮잠은 안 잤습니다. 안 자던가요? 네, 낮잠 안 오던가 봐? 네 이번에는 이제 소원 성취했다고 이제 낮잠 안 자는가 봐? 예, 늘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계단 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1000개의 계단 언제 올라가나 하지만 1000개의 계단 하나부터 안 오르면 못 가요. 그래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게 쫙 계속 변하고 있고 다시는 옛날 아픈 과거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계속 계단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멈춰 있거나 계단을 내려오게 되면 다시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픈데 지금 계속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기 때문에 더 몸과 의식이 건강해지고 그런 기운도 성성해지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하여튼하고 매일매일 한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공력 어느 순간 폭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하거든요. 어차피 처음부터 욕심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으로 그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송도사 선생님 어떻게 지냈는가요? 저 같은 경우에 지난 한 주는 조금 쉬어간다 그럴까요? 그 핑계 김에 이제 가족들 모임이라 그래서 서울 본가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숙제는 숙제인데 쪽파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잊었던 어떤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젊어서 첫 직장 생활할 때는 실제로도 팀플레이로다가 그 쪽 파는 행위, 그 속옷을 팔고 그런 행위를 했던 게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팀별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정말로 참 저는 좀 내성적인 데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그 과정도 어쨌든 제가 무사하게 일주일 동안 수행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가슴속에 밝은 어떤 걸 느낀 그 기억이 있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한 번 했지만 또 나이 먹는 과정에 격식이다, 체면치레다 이런 단어에 내가 또 스스로 많이 매몰됐구나 이런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행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쨌든 핑계끼면 안 되다 보니 그 선사님께서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을 팔고라는 그 의미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선사님께만 이렇게 겉으로 남한테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껍질 내면으로 들어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사님이 말하는 그 내면의 쪽을 파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젊을 날 제가 느꼈던 스스로가 호연지기까지는 안 돼도 당당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밝음을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 계기를 찾는 계기로 쪽을 팔고라는 거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역시 또 이제 행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뭐 주어진 환경에서 놀 수는 없으니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이제 혼자서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금으로 천부경 그거 독경한다고 하듯이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천부경 같은 것도 몸은 안 움직여도 머릿속으로 다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다시 행공을 이미지 트레이닝 쪽으로 해먹고 그 나름대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식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기천금에 들어가고 기천권에서 금으로 들어갈 때 그 무형금, 무형권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 무형의 금을 들고 금법과 또 무형의 이제 에너지로만 가지고 기천권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본인은 이미 쪽을 판다는 이제 그 경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기서는 또 여기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쪽을 판다, 천북에 한 편 한다든지, 기천문을 나무 편 한다든지 그런 수행에 대비해서 이런 걸 미리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원에 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민폐 안 되는 장소에서 이렇게 기천문을 또 시범을 보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호연지기도 키우고 자기가 남의 시선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자기가 갖고 있는가, 또 남한테 내가 보여줄 때 이 초식 하나에 내 의미를 담아서 보내는가, 또 상대가 어떻게 알아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는가, 또 상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조리되고 잘 정리된 행동을 깔끔하게 하는가, 이런 것을 제3자의 눈으로 보거든요. 자기가 하면서 자기 제3자의 국인꾼이 되어서 관람객이 되어서 자기 행동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 선이 아름답고 긴장감도 내려놓을 수 있고 호흡도 안정이 착취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처럼 연습할 때처럼 편안하게 되면 그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공력이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짓과 몸짓을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을 거기서 점검받는다. 내 스스로 점검하고 타인으로부터 점검받는다는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수업이 수련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진도가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은 행동이 나와야 그래 프로가 되는 거라. 가수가 무대 한번 오르기 위해서 한국어를 10,000번 이상 부른다잖아요. 10,000번 이상. 그것은 완전히 자기게 되면 어디서나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천부경을 시키거나 천지구간을 시키면 긴장하면 잘 안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집에서는 잘 되는데 해보면 호흡이 막 뚝뚝뚝 잘릴 거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이게 일상화되지 않았고 내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장하고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압박관념 있기 때문에 이 쪽을 파게 되면 그런 것도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하이드 선생님처럼 일상에서 그냥 계속 행동처럼 나와버리면 자기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인문 한 분들한테는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냥 안면 쫙 몰수하고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하면 그것이 남들 인정하고 자기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한 단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갈 볼 때는 어색하고 이상하다 하면 아이가 정리가 덜 된 거거든요. 이게 긴장하고 있거나 호흡과 호흡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이가 더덕대고 긴장되고 어깨가 막 굳어있고 이러면 허리가 안 돌아가고 하면 아이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쪽을 팔고 간대. 자, 우리 배웅 선생님 2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요? 나름대로 수련을 갖다가 좀 열심히 모낸 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수련을 할 때 하고 그래도 지금 제가 다시 다 잡아가지고 이래 해보니까 그 운공하는 그런 이 기운들이 일전에 하면 좀 다르다는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 3년 전에 시장통에서 팔아본 거 내가 기억을 해요. 그 영상도 다 있습니다. 네, 그래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쪽을 팔고 와야 되는데 왜 5번 기수들은 쪽을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팔았나, 그게 의구심이 가져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조금 변화는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 스스로 자꾸 이제 관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 근원적인 내 스스로의 어떤 그 궁금증에 대해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조만간에 찾아지겠지. 그 좀 전에 제가 그 사부님 말씀 중에서 그 명견 수련하는 거, 그게 말씀 중에 제가 또 한번 와닿아가지고 이걸 하면 빨리 의심점 좀 풀어지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숙제가 또 답을 쉽게 찾을 수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있었거든요. 초반에 다 있었는데 그거 이제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쫓아오기 바빠서 강구하였는데 항상 저희들이 그렇게 처음에 다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영상을 자꾸 되돌아봐야 되는데 워낙 영상이 밀리다 보니까 못 보는데, 그래 이게 어느 날 뭐 친한 친구도 도반도 어느 날 사정에 의해서 같이 못 있게 되고 또 믿었던 스승과 제자 간에도 또 불신이 생기거나 사정에 의해서도 못 만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끝까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도반은 그걸 수 있는 도반이다. 그 도반은 변심을 하지 않아요. 내가 꼴보기 싫어 아는 점 안 하는 듯지 항상 그 도반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면 항상 반겨요. 항상. 그래서 믿었던 스승이 실망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스승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저 선조들이 조사들이 올려놓은 법계를 제가 전달해주고 이 전달해준 스승을 봐야 되는데 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승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수행으로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조리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만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이걸 누구와 같이 수행해야 되냐면 그걸 속에 있는 도반과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걸 속에 있는 도반하고 수행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변덕도 부리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바쁘다, 또 뭐 술은 있다가 하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집안 어렵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몸이 안 좋다, 이런 핑계를 대고 한동안 잊고 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 아, 이제 봄도 오고 하니까 또 공부해야겠다고 탁 앉으면 그 도반이 탁 반갑게 맞춰주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서성은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을 서성 삼고 그 거울 속 도반과 끝없이 경쟁하라. 그 거울 속에 도반님 머리 위에 오라가 기색이 영체가 피어오르는 걸 봐라. 그래서 칭찬해라. 그 도반을. 그리고 자기도 노력하라. 끝없이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는 업문이 풀린다. 그 답은 이미 이 시 공간에 있다. 답은. 그건 수시를 못할 뿐이거든요. 수시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나의 공력이거든요. 내 전신의 기맥이 활발히 움직이고 뇌의 시냅스가 활성화되면 안테나 딱 올라가면 시 공간에 있던 모든 질문과 답들이 그냥 수신이 돼요. 그래서 알차려요. 그때 거울 속에 있는 도반님 보고 칭찬하라. 같이 즐거워하라. 그리고 거기다 다시 또 언어하라. 이 뒤에 무엇이 또 숨겨져 있으면 내가 놓친 것도 무엇이 있는가. 둘이서 상담하는 것을 본인은 지켜봐라. 그리고 본인은 기록하라. 지켜보면서. 이 수행법이 아주 간단한데도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수행이거든요. 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경계는 남의 의식 받을 수 없는 높은 경계 올라가 있다. 그거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은 처음부터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숙달시키고, 그렇게 트레이닝 하라. 그럼 어느 날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그걸 속에 있는 도박하는 걸 자기가 미미하게 딱 전부 기록한다. 기록하고 어느 날 그 기록에는 노트를 딱 볼 때, 아, 저 두 분이 하는 이야기 나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 무슨 뜻이 있었구나. 그걸 속에 있는 도박 느낀 것과 내가 느낀 것과 바라본 내가 또 틀리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성찰해야 누구한테 말을 속았니? 시간 낭비했니? 그 다음에 너무 허상과 허풍만 들었니? 이런 섭섭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분위기에 맞게 근엄한 스승 이야기하니까 뭐라도 예 대답하냐? 그러니까 안 하고도 했다고 했나? 모르고도 안다고 했냐? 이것을 명경술을 하게 되면 명백하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 누구도 명경순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눈동자가 비기 까딱해서 본인이 졸았는지 꼼짝거리는 것도 명경순 하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제 눈길 안 가면 자세히 허들을 있고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명경순 속에 앉아있는 도반은 내가 딴 생각한다는 것조차 다 알아요. 그리고 내 시선이 엉뚱한데 보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내가 집중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알고 내가 지금 말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기 때문에 진실의 도반이잖아요. 그 도반과 정말 진실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도반과 내가 이해되고 승인되고 승낙하면 그건 또 한 단계 뛰넘는 거거든요. 그래 공부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 기초가 바로 숨길을 잡는 거예요. 숨길 안 잡으면 안 돼요. 숨길 안 잡으면 흥분돼가지고 막 싸우고 막 흥분됐다고 모르니까 하고 멍하고 화닥치려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잡고 숨을 딱 잡고 그대로 숨을 밀었다가 땡겼다 하면서 나도 숨을 탁 나와버리면 대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화만 계속. 그래서 하나의 정보가 전달될 때 어느 정도 세밀하게 파고들고 세밀하게 이해하려고 하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우리가 초발신, 첫 수행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가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숨길을 잡아보면서 그걸 앞에 앉아서 보면 아 나중에 알아요. 이게 계속 그걸 앞에 앉으니까 내가 20분 동안 꼼짝 안 하네. 야 참 대단하다. 와 우리 거울 속 유도반님 대단하다. 20분 동안 꼼짝도 안 하네. 눈 동자도 한번 안 돌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앉은 사람이 이 정도는 기분 아니가? 이 정도는 내가 짬밥이 얼만데 이 정도는 기분 하지 하면서. 그럼 또
지금부터 해가지고 누가 먼저 일어서는가 한 지켜보자면서 나는 거울 속에 도반에 일어나고 하는데 난 뒤에 한 5분 있다 일어날 거라면서 그렇게 또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허 자네 다리 안 아픈가 고만 버티고 일어나지 이러면 아니 멀었다 더 버틸 수 있다 고만 일어나지 이러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해야 자아와의 진솔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존심 대결해서 나중에는 그 자존심 대결이 고요해지면 그때부터 이게 이심전심으로 무음으로 이렇게 탁 대화가 탁 던지면 그게 탁 들어오면 한참 뒤에 바둑알 두듯이 복귀를 해서 항상 장고 끝에 탁 돌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한참 뒤에 또 답을 던져요. 그럼 또 그 듣고 있다 한참 뒤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럼 아침 되면 모든 것이 옆에 앉아가 시간 재는 사람처럼 기록자들은 그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것이 전부 다 시 공간에 마음의 폴더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기록했던 것은 싹 마음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국에 또 앉아가 또 하는 거예요. 어저께 가져와가 끄덕내놓고 어저께 했던 안건들, 문답들 또 착 살펴보고 오늘 또 새로운 문답을 던지면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수행의 목표, 수행할 때 어느 것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왜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어디까지 도착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끝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걸 하나하나 사전 찾아 답하듯이 하나하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도 고요해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경선은 뭐 고만 죽 깨고 좀 앉아서 명상 좀 하자 하면 그냥 눈 내리 깔고 그냥 앉아서 명상하는 거예요. 지문 던지다 그냥 계속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하면서도 또 상대 도반을 잘하고 있는 거 안 하는 거 감시하면서 또 야 감시하지 마라 안 봐도 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대답하면 그냥 계속 앉아서 명상하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안에서 상대가 결례하는 걸 내가 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듯하는 거예요. 그럼 제3자인 내가 둘이 열심히 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 날의 수행의 결과 일지를 또 마음 폴더에 또 저장해 놨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수행했다는 것이 내 의식까지 다 저장되는 거예요. 폴더에. 그래서 다음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경, 천인지구가, 대주천, 온공명 막 때려보는 거예요. 때려보고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늘었다 안 늘었다 일주일 동안 했다 안 했다 가늠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데이터를 다시 마음에다 탁 저장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업하고 가서 또 복귀해서 수업 정리하고 또 일주일 동안 금요일 저녁에 또 정리해가지고 문답하고 제대로 금요일까지 했나 안 했나를 물어보고 오케이 이 정도 같으면 그 가서 도반 앞에서 내가 온공명을 내가 1분 끌겠다. 딱 태도 오케이 됐다. 분명히 가서 엉뚱이 하지 말고 잘하고 있나. 응원받고 갔다 왔는데 또 가서는 내한테 망쳤다. 50수도 못 가. 꼴꼴만 왔다. 그럼 거기 또 왜 어떻게 했어? 왜 어떻게 무슨 일로 여기서는 됐는데 왜 안 됐냐. 그걸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는 뇌파가 먹 떨어졌다. 그때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그때는 윤력세 된 상태다. 안 된 상태다. 그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컨디션, 요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다음에 도반들 앞에서 한 번 더 점검받아라. 그래, 그게 딱 성공돼야 그게 진부하는 거예요, 그게. 됐구나. 그럼 와가 또 이렇게 하면 됐다. 그럼 다음 단계 해보자. 그럼 또 온공유 3단계 달라 또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시켜보고, 자기 들어보고, 또 시켜보고, 들어보고, 시켜보고, 들어보고, 반복하는 거예요. 도반들, 거울 속에 도반 한번 시켜보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하는 거 거울 속에 도반 한번 듣고, 그 모든 것을 다시 3자가 몇 점, 점수, 둘 다 하는 거야. 거울 속에 도반은 5점, 앉아있는 도반은 4점, 그럼 앉아있는 도반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돈 안 들고 간단한데,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멍 때려 앉아있는 거예요. 거울 속 앞에 앉아가. 멍하니 있는 거야, 그냥. 좋나 안 좋나 이라고. 그래서 이야기 던져도 여러분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명령술이 어떻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질문 덕택에 제가 풀이해 준 거예요. 그게 명령술은법은 우리가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스승을 의지하지 말고 도반도 의지하지 말고 선배들 의지하지 말고 거울 속에 있는 도반을 항상 믿고 같이 행하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그게 다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지루하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자리가 멀었어. 울산이 멀었어. 가니 못 가니 할 거 없이
영상 속에 있는 한마디만 깨끗 참으면 앉아서 거울 앞에 앉아서 마트에 가면 2만 5천짜리 전신 거울 있으니까 그 한 개 딱 펴놓고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오금자 하든지 정자 하든지 편안한 자세로 끄드 질문부터 먼저 하라. 그때 무엇이 호흡이 중요하다. 코로 덜숭어 날숭한데 처음에 명경성 할 때는 코에다 휴지 붙여놓고 그 명경성에 있는 도반하고 같이 코에 휴지 붙여놓고 해라. 처음에 그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휴지가 펄럭거리는가 안 펄럭거리는가 보고 도반이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고개 삐딱한가 안 삐딱한가 지켜보면서 계속 호흡을 잡아라. 첫째 호흡을 잡다가 나중에 할만하나 견딜만하나 숨도 쉴만하나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말 시키지 마라. 지금 코가 자꾸 이게 휴지 붙어가 숨 넘어가겠다. 말 시키지 마라. 그럼 알았다. 조용하게 또 하다가 또 할만하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말 시키지 마라. 지겹다. 숨 쉬는 거 힘들다. 숨 쉬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게 하면 또 서로 유리하면서 또 하는 거야 공부를. 그래 하면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잡히면 그때부터 질문의 깊이가 깊어진다. 모음으로 이신전신으로 뇌파로 질문 던지고 뇌파로 답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든 간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영상 속에 있던 의문과 질문들 들었던 것을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네 이해되나 그 말이 물어보면 이해된다. 어떻게 이해되는데 그러면 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해했다. 그게 진짜 맞나 생각해보자. 그래서 수업 시간 들었던 이야기를 복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가. 그건 내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알아들었다 하는데 이 알아들었다는 것을 적으라 하잖아요. 나는 뭐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이다. 아까 송도사 선생님 이야기처럼 쪽을 팔고 오라 하는 것은 내면에 쪽을 팔아라 하는 것이다. 라고 난 인지되었다. 그걸 도관 앞에 앉아가 이렇게 말하면 사부님이 뭐라 할까?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가서 사부님이 또 그럴듯한 핑계를 또 들고 왔지. 이렇게 하기도 틀림없이. 그래 가서 또 쪽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오면 또 틀림없이 시킨다 안 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나의 이 생각을 한번 던져보자. 도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냥 과감하게 배짱 있게 한번 그냥 가보자. 뻔뻔하게.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적어놨다가 여기서 이난 결과가 되었어. 아, 봐라. 그래 하더라. 아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졸라맨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도 아직 졸라맨 되고 내가 안다 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해야 되거든 이게. 어제 핸폰도 오늘 시키면 오늘 또 하고 아래 핸폰도 오늘 또 시키면 오늘 하는 아 이게 뭔가 시킨 대로 잘하는 학생인데 명목적인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가늠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시킨다 안 할까? 귀찮아서 의심이 많아서 또 다른 부딪힘이 있어 또 다른 생각이 있어 이걸 자꾸 반문하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 수련이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는 게 졸라맨을 그죠? 저희 모델을 쓰잖아요. 졸라맨을. 그 졸라맨 하나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놔야 돼요. 빨간 대가리 졸라맨 하나 그려가지고. 그것처럼 왜 수행자가 왜 그렇죠? 규칙대로 어느 정도 순리대로 원리대로 하지 않는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라. 내가 왜 이게 여기서 진행하는 목표대로 하지 않는가? 그러고 하지 않을 때는 왜 안 하게 되는가서 질문해 보았는가? 이게 의심스러운 걸 내가 당당하게 질문해 보았는가? 이것도 다 질문하면 내가 그것도 못 알아듣나? 말할까서 쪽팔린다. 이런 생각이 드지 않는가? 그 쪽을 팔으란 말이 또 그게 또 접목이 되네.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끝없이 30년간 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을 하면 앉아서 듣기 좋아해. 그걸 귀에 속 들어오고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필요한 말만 해주니까 듣기 좋아해. 그런데 꼼짝거리지 않아.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행하지. 그게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수업은 항상 행하게 적으라 가라고 또 복귀해라 가라고 수행했던 걸 적으라고 발표시키고 무조건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끌고 오는 거라. 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가서 온공명에도 한번 해보고 천복이 한번 해보고 단전호흡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단삼병을 해보고 이렇게 뭐든 자꾸 시작되다 보면 하나하나 알게 된다. 하나하나. 그래서 유경 선생님처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또 의문이 생긴다. 그때 과감하게 자기 발표 시간에 발표하라. 그럼 그 사람한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또 제시하면 본인이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해보고 이거 진짜 잘 맞다 하면 거기 집중하고 나머지 부가적으로. 그 우리 여기서 수업전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기본은 호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공이거든요. 빗장이거든요. 빗장. 행공이거든요. 그 몸으로 일단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기침무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천인지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빗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공력 상승되면서 깨어르고 앉아서 안닥하는 그 자만심이 떨어져 나가요. 종을 왜 칩니까? 종을 치는 이유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치잖아요. 종을 안 치면 그냥 종이다 그냥. 그 때리는 순간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 울림이 어마어마하게 깊이까지 멀리까지 퍼지거든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 듣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졸라매 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이제 항상 대하라. 그걸 소리는 도망가 대하라. 오늘 또 꼼짝거린다 안 꼼짝거린다. 그걸 하면서 움직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육체 건강, 그죠? 몸에 있는 기체 건강, 그리고 그 기체가 성성함으로 영적 성성함, 영체가 성성하게 된다. 영적 에너지가 성성함으로써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가장 기본이 육체, 기체, 영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쓰지 않으면 기가 그렇게 빠르게 성성하지 않아요.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거 하고 가만 앉아서 호흡만 하는 거 하고는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과 근골 달력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병증에서 전부 다 호흡과 행공호흡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해보면 물론 호흡만 전문적으로 앉아 참 단체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에 방법대로 항상 처음에는 앉아서 그냥 호흡 코끝에 그 다음에 행공 들어간다. 호흡을 수를 행동을 표시한다.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를 때 호흡수를 같이 붙여서 호흡을 늘리면서 호흡을 가능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높낮이를 다르게 한다. 그리고 혈자리를 낭송, 암송 한다. 그 다음에 1호흡에 날숨을 하면서 천부경을 강하게 때려본다. 그리고 한 숨기를 가지고 들숨을 길게 들이쉬본다. 이렇게 호흡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관천에 갔을 때는 고요히 앉아서 호흡하면 되거든요. 관천에 갔을 때는 호흡만 하면 그대로 소통되니까 거기 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행하지 않으면 정자 자세를 하거나 오금대를 하거나 앉아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하 20분, 40분, 60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꼼지락거려 끌고 지그럽고 건지럽고 이러다 보면 그게 관천이 안 돼요. 그냥 행동, 폼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가져가야 딱 앉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우리 공부의 전부거든요. 우리 공부는 하나만 제대로 정통하게 깨치면 오면 그 뒤에 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루룩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를 놓치보면 이거는 건너뛰고 패스, 다음 건너뛰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가서 그냥 숨 좀 쉬어봤다, 몸 좀 해봤다, 몸 좀 놀려봤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만 정통하라. 그래서 순결부터 먼저 잡아라. 그럼 그 뒤에는 잘 잡힌다. 오늘 첫 시간 설명이 좀 길었지요. 길었지만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묻고 질문하지 않으면 제가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가 수업을 진도를 이렇게 가늠해보고 거기에 맞게 줘야지. 그냥 계속 연습하고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호흡을 맞추고 합의해서 공력 상승에 기초와 상승에 도움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충분한 이론과 설명을 듣고 수행은 집에서 해야 돼요.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는 수행한 장소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제가 들어보고 또 좀 줄 부분 있으면 정보를 다시 해석해 주거든요. 해석. 제 방식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집에 와서 무조건 복기를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해했다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1년 뒤에 보면 전부 여러분 다 아무 기록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1년 전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런데 다시 영상을 틀어보니까 그때 그 영상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뭔가 내가 나만의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지켜봤기 때문에 2년, 3년, 5년 뒤에 와가지고 그때 했는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 가는 사람 있고 공부를 계속 하면서 빨리빨리 그것을 의문을 어떻게 그걸 속에 도망가 계속 대하면서 풀어라. 그 푸른 답을 가져온다 저한테. 그럼 저도 같이 상의해보고 들어보고 그것이 가장 타당하다, 건접한 답이다 라고 해주면 수행에 도움이 돼요. 그래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수행을 하나 숙제검사 안 하면 사람인지라 숙제검사 안 하면 무조건 그냥 점잖게 우아하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야. 벽돌처럼 앉아가 우아하게 고고하게 꼭 도인 폼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짜배기 탈탈탈탈 털어가 거꾸로 탈탈탈 털어가서 점검해봐야 그래야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귀한 시간을 먼 거리에서 다 왔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받고 또 제대로 듣고 하고 또 집에서 제대로 복귀하고 행해서 한 주 한 주가 엄청 빨라요. 지금은 손살보다 더 빨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니까 지난주에 반갑습니다. 이번 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반갑습니다. 그 다음 주는 한 해 마지막이에요. 12월 달도 다 됐어 이제 막 넘어가. 10일 안에 미션 있는 분들은 10일 안에 올해 안에 미션 맡은 분들 미션 완수하세요. 3일만 정신 차리면 되지 뭘 그걸 끄나. 3일만 바짝하면 돼. 3일만 바짝하면 다 돼. 핑계 대지 말고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이 생각 아니면 다음 생 한다는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뒤통수 치고 싶고요. 이 생이 못하면 다음 생 하죠. 그래 건방진 소리 하면 내가 뒤통수 한 때리고 싶어요. 그런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3일이면 된다. 3일이면 집중해라. 다 된다. 뭐 마음 비웠다. 나 욕심 없어요. 뭐 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지. 그런 시건방진 소리 하려고 하면 여기 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 하든지 여기 왔으면 딱 그대로 직진해가지고 정면 돌파하라. 정면 돌파.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라. 배수들이 딱 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 뇌는 코너에 몰리면 사방 코너 몰리면 초능력이 발생돼요. 초능력이. 그러니까 초능력도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으니까 몰랑몰랑하게 공부하니까 그냥 살랑살랑하다 얼굴만 점점 이뻐지고 있어. 얼굴만 점점. 얼굴에 광채만 자꾸 나고 있어. 그래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안 받으면 안 돼. 항상 응원의 메시지 일주일마다 와서 받아야 힘이 나서 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나를 이렇게 아끼고 응원하는 거 하는 에너지 받고 일주일 동안 해보자 하면서 돌격 앞으로 월요일 때 뭐 씩 다 꺼져. 일요일만 딱 살아있어. 일요일 오고 나면 월요일부터 푸시 다 꺼져. 한 수요일째는 걱정돼.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또 걱정 시작해. 안 봐도 그건 비디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 틀어보면 뭐 한 3, 4개월 전까만 틀어봐도 여러분들은 어엿한 도인이 돼 있다. 그건 항상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여러분들 항상 존경합니다. 1교시는 지난 수업에 대한 간염하였고 2교시부터는 또 수행 방법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 정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